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공유 지분 공유물 일부 공유지의 비극 이론 민법으로 확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지의 비극 이론 아주 유명한 이론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번과 같이 지금 여러 개인들이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 그런 목장 주인들입니다. 이 10명의 목장 주인들이 그 중간에 있는 그 공유지를 공유해서 사용토록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유지 관리는 하지 않고 소들에게 그 먹이만 먹여가지고 점점 그 빈 땅이 생기는 거죠. 풀이 이렇게 다 무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뜯어 먹기만 하고 보수를 하지 않으니까 2번처럼 조금 빈대가 생기다가 3번처럼 점점 빈대가 많아지다가 결국에 가서는 공유지가 황무지가 되어 버립니다. 자, 이 이론이 아주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 이론인데 지금 다음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사실 공유지를 10개로 이렇게 똑같이 쪼개가지고 각자가 쓸 땅을 정하자. 그냥 각자가 쓸 땅을 그냥 정해서 관리도 각자가 하고 사용도 각자가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좋겠으나 그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죠. 동화 속 이야기고 실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10가구가 소를 키웠었는데 지금 그림상 6가구가 소를 키우는 형태로 변형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현실성을 부여해서 좌측에는 도로가 지나가고 우측에는 급경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경사지에서 돌멩이가 굴러 떨어져서 소가 풀 먹던 소가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목장 주인 한 명이 자, 내가 이렇게 구획을 1, 2, 3, 4, 5, 6으로 하고서 내가 1번을 쓸 테니까 나머지 땅은 당신들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 맞아 죽겠죠. 현실 생활에서는. 그래서 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땅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땅들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죠. 도로가 있고 다른 지형지물과 인근에 개발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 속에서 좋은 위치와 나쁜 위치가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게 쉽지가 않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정말 현실인데 우리 현실이죠. 서쪽에는 도로가 지나가고 북쪽에는 도로도 지나가고 그 지하에는 전철이 다니는데 그 전철 출구까지 있고 남쪽에는 그냥 인근 아파트가 있고 동쪽에는 하수 처리장이 붙어 있고 여기서 빨간색 전체 땅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땅을 가만두지 않죠. 집합 건물 그러니까 다세대도 될 수가 있고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건물이 세워져 있겠죠.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각 세대는 이 땅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죠. 지분. 그 지분을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쫙 쪼개놓고 지금은 아파트라고 가정할게요. 지금은 이 아파트가 괜찮은데 한 50년 지나면 크랙이 막 하면서 노후가 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땅을 나눠 놓자. 가뜩이나 아파트 땅 해봤자 10평에서 20평 사이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땅들인데 그걸 나누어 가지고
서로 나누자고 하면 이게 나눠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공유 지분으로 그냥 영구적으로 거의 가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 사실 공유 지분, 공유물이 현실에서 엄청나게 많죠. 그 집합 건물은 다 공유 지분이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이고, 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단독 지분인데, 결국에는 부동산은 땅이고, 종국에 가서는 땅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공유 지분의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데 사람들 잘 모르죠.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을 모르고서 어떻게 아파트를 매매를 합니까? 저는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어쨌든 간에 우리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민법 조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263조인데 물론 다른 조항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조는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다시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는 자기가 소유한 지분만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죠. 한마디로 자기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잘못되면 지분 경매로 나옵니다. 보통 127분의 23 이런 형태라든가 아니면 4분의 1 이런 형태 등등 많죠. 그 지분만을 매각하는 지분 경매 우리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지분 물건을 거의 중개를 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내놔도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매물을 잘 안 내놓는 거죠. 힘들게 중개를 했다가 또 법이 복잡해서 나중에 또 중개 사고가 날 확률도 있고 하니까 거의 취급을 하지 않죠. 2번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내용을 보면 건물 지분이 30%이면 전체 건물에 대한 임대료의 3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907호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집합 건물인 아파트의 907호 전용 면적에 대해서 도 공유 지분으로 30%만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지분 30%에 해당하는 만큼만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유자 간에 합의만 되면 서로 합의만 되면 나는 1번 방 만약에 아파트 방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다면 나는 1번 방 너는 2, 3번 방 쓴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이렇게 쓰면 한 달 안에 엄청나게 큰 싸움 날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자, 앞선 조항은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지금 조항은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만큼은 처분이 가능하지만 그 공유물 전체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유물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변경은 뭐냐 하면 나대지의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 등 대지나 땅이나 건물에 물리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유자 중에서 내가 지분이 많아도 공유물 전체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의견을 맞춰서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고서 처분하거나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대한 조항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공유자 몇 명이 모였을 때 지분이 50%가 초과가 되면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번은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유물 나의 지분이 30%인 아파트 907호에 대해서 사용 수익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관리는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월세 100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그 관리 행위는 50%를 초과한 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번 수익은 지분 30%인 나는 3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분이 있을 때 수익을 받는 것은 맞는 내용이지만 이 계약을 50% 초과한 자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수익에 또 그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이 여기 관리를 50% 초과 지분권자가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뭐 시세와 다르게 자기 유리한 대로 막 계약하고 이런 것도 또는 뭐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뭐 계약을 했는데 합리적으로 다른 지분권자가 또 막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공유지분,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사용 수익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알고 보면. 그리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50% 초과 지분권자가 만약에 점유를 한다. 또는 뭐 제3자가 점유를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지분이 적을지라도 인도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50% 초과한 지분권자가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다. 그냥 마음대로. 그러면 명도할 수 있는 거죠. 나가라. 또는 제3자가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어도 명도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266조 공유물의 부담 1항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907호 지분 30% 공유자가 월세 계약을 위해서 뭐 다른 그 지분권자 또는 지분권자들의 연합이 월세 계약을 위해서 도배장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얼마를 내면 30% 공유자인 나는 그 도배장판에 대해서 30%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파트가 공실이면 꼬박꼬박 내는 그 관리비에 대해서 30%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2항은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법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소송해야 되는 거죠. 아주 복잡합니다. 자, 5번 267조 지분 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법조항은 있으나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는데 공유자들이 그 형제들이 조금 다들 잘 산다. 그리고 한 명이 그 농촌에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 다른 형제들이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보면 전국 농지의 비정상화 진행 과정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농지가 지금 완전 많이 그 개판이죠. 그냥 공유 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한 필지가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자녀들은 그 전국 각지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상속으로 큰 필지 하나를 상속으로 줍니다. 그러면 공유 지분이 되겠죠. 그래서 5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다가 그중 하나 이상이 그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매로 나와서 타인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좀 족보가 복잡해지는 거죠. 공유 지분의 족보가 복잡해지고 또 그중 하나가 또 상속으로 나오면 다시 그 상속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4개로 나누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2번에서 낙찰받은 타인이 상속으로 4개로 그 쪼갠다라고 하면 총 8명이 공유하게 되는데 4명은 A집안, 4명은 B집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복잡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땅이 참 많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 자, 6번 268조 공유물의 분할 청구, 그 다음에 269조 분할의 방법. 요것은 법의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제가 그 공유물 분할 청구로 인한 경매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거의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가 99%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유자 일부가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경매로 나오죠. 요걸 형식적 경매라고 그러는데 낙찰받아서 낙찰금을 배당을 하려고 하면 보통 그 근저당권자라든가 압류 권한이 있는 그 채권자가 있어서 돈을 얼마 가져가야 정상인데 이 형식적 경매는 그런 그 채권자가 없죠. 실질적인 청구액이 0원이죠. 그래서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 공유물을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으니까 경매로 돈을 만들어서 돈으로 나누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특히나 그 공유물의 분할 청구 관련해서 그 판례
대법원 판례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공유 지분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3명 A, B, C 3명에서 소유한 나대지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 B는 A와 B는 깨끗한데 C가 자기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3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A, B, C가 협의를 해서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을 하면 등기가 3개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근저당 C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 3억이 그 지분율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A 필지에도 B 필지에도 C 필지에도 1억의 근저당이 잡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을 보고 A는 이상하다 뭐 이 정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C가 갚아야 되는 돈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있었는데 A가 그 A 필지에 집합 건물을 짓습니다. 다세대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세대 건물을 짓고 그러면 101호,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뭐 이렇게 쭉 있으면 301호는 3층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전용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301호에 대한 토지의 지분이 있는데 그걸 집합 건물에서는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대지권을 마음대로 뭐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 공간하고 대지권이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지권만 뭐 팔고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 301호가 전용 공간 플러스 당연히 대지권까지 경매로 나옵니다. 근데 경매로 나오는데 A 필지에 대해서 1억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공간에 대한 낙찰 금액은 상관이 없겠으나 그 낙찰 금액 중에서 대지권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근저당 1억이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합 건물의 그 대지권의 전체 땅이 아니라 A 필지 전체가 아니라 대지권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큼만 비례해서 그 근저당 1억이 쪼개져서 배당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금액 A 필지 전체에 대한 1억이라는 근저당 그 1억 전체에 대해서 배당이 참가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301호를 구매한 그 집주인 301호 집주인이 굉장히 억울하겠죠. 낙찰 금액이 줄어드는 낙찰 금액 중에서 자기가 가져갈 금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뭐 301호 주인은 APG 그 소유를 했던 이 집합 건물을 지었던 그 A에게 뭐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고 또 A는 C에게 구상권 청구를 또 하겠죠. 뭐 복잡한 과정인데 그 결과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그 케이스가 있는 것만 알고 뭐 공유 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여기에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판례들을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저 부동산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도 제가 그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닌데 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100%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가 그것을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근저당이 있는 그 공유 지분을 위치가 다 비슷하니까 공유물 분할을 해서 우리 쓰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99%가 공유물 분할이 안 돼서 형식적 경매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든지 이렇게 그냥 공유물 분할을 하자고 그러면 일단 제일 좋은 땅의 위치를 내가 위치를 잡으면서 나는 이거 아니면 공유물 분할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그 형식적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깔끔합니다. 제가 봤을 때 빠꾸미들이야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그 일이 아니면 일단 피하고 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지뢰밭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만 해야 됩니다. 지금 공유지분, 부동산을 많이들 들고 있으시겠죠. 뭐 오피스든 아파트든 다세대 건물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유지분, 공유물을 소유하고 계실 건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사항을 모르고 아파트 좋다 하더라 해서 아파트 사고 굉장히 위험한 일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시간에는 그 공유 지분, 공유물 2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